자, 김봉현 씨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김봉현 씨라는 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석 신문하는데 보석 신청을 해서 지금 신문을 받고 하는데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각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구속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를 쪼개기로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거죠. 왜? 최근에 양심선언 비슷한 걸 해버렸거든. 나는 검사들한테 룸사롱에 술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사들에 의해서 강기정한테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유가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이 변심해서 진실을 불기 시작했죠.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한테 보복당하고 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이게 그 여러 개의 죄를 나눠 가지고 쪼개기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나라가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이게 진짜 심하긴 해요. 근데 한국은 기존에 알려진 판례에 보면 어떤 판례가 있냐면요. 쉽게 말해서 차량 강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차량 강도를 했는데 검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폭행으로 기소를 해서 구속을 살게 한 다음에 앞에 폭행으로 이제 구속이 끝나고 이제 만기 출소를 했잖아요. 출소한 날 강도로 기소를 해가지고 다시 구속을 시켜서 죄를 살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실제. 이미 괘씸죄잖아요. 그렇죠. 검찰한테. 그런 식으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늘 그쪽을 접하잖아요. 그쪽을 늘 접하고 변호사들도 검찰 접견 한번 하고 오면 정말 전설적인 어떤 선배님 한 분은 검찰에 수사 참석을 하고 와서는 귀를 휘는단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검찰이 무소부디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세월들이고 그 무소부디의 권력을 휘둘러 와서 피의자들한테 무언의 협박을 준 거죠. 근데 이 말을 길게 했는데 김봉현이라는 사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김봉현이 얼마 전에 이제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이 녹취록을 관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김봉현이 도대체 검사와의 대화를 어떻게 녹취를 했을까요? 이거를 녹취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 구속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녹취록을 그 와중에도 내가 정말 이 녹취하고 있다는 거 이 검사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젖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녹취록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검사들이 이런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검사한테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것만 처리해주면 검사가 나한테 관대한 처분해줄 거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야 어디 누구도 검사 그래 약속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사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언제 입 싹 씻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다? 너 그거 증거 남겨라? 이런 걸 교육받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짓이에요. 보통 사람이 검사가 약속했는데 대한민국 검사가 약속했는데 그거를 의심해서 녹취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기존에 우리의 검찰이 얼마나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고 수사의 편의를 보고 정치적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반증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크게 꾸짖었죠. 언론이 재미없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꾸려고요. 썰렁해서 방금 전에 우리 그 반응이 좀 그러니까 썰렁했습니다. 이제 멘트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하면서 괴롭히는데 그럼 진짜 힘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동안 어떻게 했을 건지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여기 우리 대부분 곡성 그렇지. 오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가서 잘못한 건 맞죠? 그래서 재판을 가요. 재판에서 반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정하게 만들고 그냥 조금 더 가벼운 처벌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억울한 사람도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하는 상태로 그렇죠.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누군가가 반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더 중벌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그때 어떤 수법을 많이 쓰냐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뉘우치려고 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냥 죄를 인정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변호인의 권리로서 재판을 이끌어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반성 안 하네, 자백 안 하네, 중형
해보면 정말로 변호인이야 변호인이라 치지만 내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걸 싸워야 될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막 고민을 해야 돼. 네. 그게 얼마나 부당하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봉현한테 술 얻어 드신 검사들이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 왜냐면 김봉현의 말이 거짓이 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안 받았으래 진짜 JTBC만 빼고는. 왜냐면 이 사건은 그냥 무슨 어떤 무슨 사기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김봉현의 주장 등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를 흔들 요량으로 검사들이 김봉현에게 허위 진술하게 만들었어요. 재판장에서 강기정 수사관한테 5천만 원 줬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 사실상. 근데 나중에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 내가 이전에는 검찰 출신 정관인 이주영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들한테 룸사롱 가서 술을 사 먹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검사들 중에 한 사람이 김봉현 관련한 라임 수사팀으로 왔어. 이 사건 자체는 나라가 흔들어질 사건이야. 술을 얻어 처먹을 놈 중에 하나가 그 담당자의 사건 수사 검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윤석열 뭐가지 날아갈 판이에요. 이 건이 진짜로 언론들에서 공론화가 됐다면 윤석열은 이미 사퇴하고 없을 겁니다. 이 깜깜만으로. 그런데 검사들이 이제 자기들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나는 간 적 없다라고 발뺌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그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네가 그 당시에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증빙할 방법을 찾아라.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룸사롱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빙을 해라 했더니 말을 못하고 계속 나는 안 갔다. 설접대 받은 적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수사하는 팀이 발견을 했죠. 기지국을 통해서 이 검사들이 그 동네 기지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마음 아프다. 아이고 핸드폰 8시 50분 비밀번호 또. 55분에 서초동 몇 번지 9시 30분 논현동 몇 번지 여기 지금 특정된 게 특정이 됐는데 접대일 2019년 7월 18일 쓴 돈은 그 7월 18일 날 쓴 돈은 530만 원.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고요. 참. 야, 이놈들 봐라. 그래서 그 기지국 접속 기록을 쭉 보니까 A 변호사 이주영 같은 경우는 오후 8시 55분에 서초동에서 통화를 해요. 30분 뒤에는 업소 인근인 논현동에서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 기지국에서 50m 안에 김봉현이 지목한 그 곡성 오빠, 우리 볼메임지의 고향 곡성 오빠가 지목한 유흥업소가 있어. 이거 빼박이지. 그리고 오후 11시에 이 기지국을 통해서 A 변호사가 다시 통화를 한 내역이 나와. 그리고 그 다른 검사들의 위치 정보도 다 확인돼 버렸어 이번에. 접대 여성 비용 150만 원, 반주를 위한 밴드 비용 50만 원, 술값으로 300만 원이 지출됐다. 접대 여성 비용 150만 원이면 여러분 팁을 150만 원 줬겠습니까? 5명 30만 원 차집이. 아니 학비 쓰라고 준 거겠지. 학비 학비 쓰- 쓰라고. 용돈 그렇지. 쓰고. 힘드니까. 학비 쓰라고. 여성 3명은 순수하게 검사 3명을 위한 여성이었어요. 50만 그래서 원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접대 여성의 급이 있잖아요. 근데 급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이면. 논현동인데요. 아니 또 그중에 떨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불러와. 그게 보도일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걔들이 놈사랑에서 접대 받았다는 모든 정황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지금. 밴드 있는 데 있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밴드 비용이 50만 원 나왔는데요. 잘하십니다. 들어서 알아야 돼요. 잠깐만. 축하드려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 왔다 증명하지 말고. 예. 예? 아니 들었다니까요. 이 사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건을 수사를 했던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에 관련된 보고는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윤석열한테 바로 직보됐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윤석열을 향하는 사건이라고. 검사들이 가서 술 처먹은 게 맞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강기정 수석이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떠들썩하던 조선일보 이 개새끼들아. 이거 보도 안 하면 뭐하냐 왜? 윤석열이 방사원진을 만났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까? 고지한테 말 너무 하시는 겁니다.
얘네들은 거짓말 또 못해요. 거지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동량을 할지언정 자기 이렇게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식이냐면요. 이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 검사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불기소 이유서가 뭐였냐면 관계 장면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혐의였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놔두고 정말 검찰한테만 그냥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기지국이 있는 데서 핸드폰만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검찰의 모습이었고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이걸 보면서 마일리지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고마운 것 같아요. 저는. 왜? 검찰이 그동안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휘둘러 왔고 무슨 짓을 해왔고 자기네들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얼머무려 왔는지 그 과정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푸나님 말씀한 대로 지금 이 상황 처음에는 다 거짓말이었어. 다. 처음에는 김봉현이 5천만 원 줬다고 했을 때는 무슨 이렇게 세기의 양심 증언 잘했다고 박수까지 쳐주고. 박수 쳐주고 난리 치다가 갑자기 이게 사실은 검사들한테 접대하고 야당 정치 나오니까 사기꾼 말에 노란하네 어쩌네 했던 그 말이고 검사들한테 접대를 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진술 우리가 진술 100% 믿을 수 없잖아. 이 사람 언제 봤다고 믿어. 근데 그 사람의 진술이 디테일이라는 면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고 이 사람이 정말로 검사들한테 5억을 썼는지 10억을 썼는지 이 사람이 왜 지금 양심선언에 이르렀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 들고 가잖아.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사주고 받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만연해 있고 대개 김봉현 건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99.9%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기 핸드폰 들고 가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즘에 김영란법 이후나 모든 세무서, 관공서 그래서 없어진 게 뭐냐면 이런 데를 안 간대요. 잘못 걸리면 자기가 진짜 그 본보기로 잘린다 이거죠. 경찰의 여청계나 그런 분들이 비리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70년대 80년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작년에. 불과 1, 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 씨발 대한민국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얘가 피의자가 될 사람이야. 얘를 전관 변호사만 사면 이주영을 사면 검사들하고 술을 마시게 해줘. 그중에 한 놈이 수사팀의 일원으로 들어와. 근데 이 새끼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놈사롱에서 정말 빚값 헌자가 놈사롱에서 여성 접대 비용 150만 원, 밴드 비용 50만 원, 술값으로 300만 원을 썼어. 이것만 했겠냐고. 증빙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대리운전이라든지 차 타고 가면서 또 어떤 용돈이 오고 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술을 얻어 처먹은 검사가 그 수사팀에 왔다는 것 자체는 검찰이 뒤집어질 일이라니까요. 이 증빙이 된 거잖아요. 그 술 먹은 애들 중에 하나가 그 김봉현 수사팀에 왔다는 것은 이미 증빙이 된 거야. 그러면 그 검사들 3명이 술자리에 갔냐 안 갔냐만 증빙하면 되는 거였어. 갔다고 증빙이 됐잖아. 조선일보 뭐 하냐고. 이 윤석열의 검찰이 이런 짓을 했는데 촛불 이후에도 검찰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 안 납니까 이게. 오해다. 술도 안 먹었고 마요네즈랑 고추장만 먹었다. 뭐 이럴 수도. 아 근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라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이런 짓거리 하고도 뻔뻔하게 안 갔다고 우기다가 기지국 조사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서야 수긍하고 이 새끼들 뭐가 쳐야 돼. 이게 법치가 깨지는 게요. 별게 아니에요. 법치가 깨지는 게 무슨 법이 작동을 안 하고 뭐 재판부가 마비되고 이래서 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검찰을 통하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법치를 깨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정의당에서 검찰 개혁만 개혁이냐, 재벌 개혁 안 하냐, 노동 개혁 안 하냐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벌 개혁 한다 해가지고 상속세 탈루해서 국가기관 이용해서 상속세 탈루하면 사형 이렇게 법을 바꾼다 칩시다. 그럼 뭐 합니까? 검찰에서 혐의 없는데 하고 빼줘면 끝인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만들고 산업안전법 만들고 저기 뭐야 저거 뭐지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고 하면 뭐예요? 검찰이 정관 변호사님이시구나 혐의 없는데요? 해버리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조금 이게 요즘 이야기이긴 한데 법이 균열이 생기는 건요 아주 이런 작은 틈이에요. 우리가 신경 못 쓰는 정말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도요. 요거는 뭐 언론사도 아니고 심지어 사업체도 아니에요. 진정화님이 가끔씩 뭘 가져올 때가 있어 선물이라고. 그래요? 뇌물이네. 들어봐. 바로 그거야. 그 이야기야.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내가 그러면은 뇌물을 받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소품의 선물이라도 그 사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자를 모양. 그러니까 뭔가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대상인 건데 심지어 이거는 범죄에 관한 이야기잖아.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한 번 술자리에 가서 일반 노동자들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술을 얻어 처먹고도 그 사람 수사로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내가 정치인하고 어울리려고 생각했으면 수도 없이 술자리를 갔겠죠. 안 가잖아요. 나한테 정치인은 방송 출연자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청탁하고 그런 관계가 될까 봐. 가끔씩 정치적 조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서로 텔레그램으로 해요. 근데 얘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범죄자들하고 술을 같이 먹고 그 사건의 담당 검사로 들어가는 게 이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란 말이야. 범죄. 이거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겠죠. 그 대가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상황을 뭔가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했을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물러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이따 다시